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굳이 하락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는 투자를 오늘만 하고 끝낼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남아있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리포트만 봐도 장밋빛 전망, AI 성장 얘기 계속 오른다는 얘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예, 기업 실적 또 나쁘지 않고 기초 체력 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같이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락장이 온다면 그 원인이 뭐가 될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큰 하락장은 항상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찾아왔습니다. 자, 25년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는 뭘까요? 작년 시장을 돌아보면 급락을 만들었던 패턴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가 무너질 때입니다.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올라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릴 거다라는 기대가 꺾였었죠. 예,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건 돈의 값이 비싸다는 뜻이고 미래 성장으로 평가받는 성장주들한테는 꽤 큰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책 쇼크입니다. 관세 정책 발표 한 번에 기업 비용 상승, 물가 상승 우려, 소비 둔화 걱정까지 한 번에 겹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 세 번째는 AI 균열이었죠. 새로운 경쟁 모델이 등장하면서 AI 독점 스토리가 흔들렸고 반도체, 기술주, 지수 전반이 전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한 번 지나간 이벤트가 아닙니다. 26년에도 충분히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26년에 시장을 실제로 흔들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건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가능성입니다. 작년에 물가가 크게 튀지 않았던 이유, 많은 분들이 경제 체력이 좋아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핵심은 기업들의 재고였습니다.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기업들이 예전 가격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들어와서 창고에 쌓아뒀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 옛날 가격표가 붙은 물건들을 소비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재고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점이 바로 26년 초와 맞물립니다. 앞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관세가 그대로 반영된 새로운 가격들의 물건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물가가 다시 꿈틀거릴 가능성이 커지겠죠? 물가가 오르면 이게 주식 시장이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상승장을 지탱하는 전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높은 밸류에이션 유지. 근데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연준은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심하면 이런 메시지까지 나올 수도 있죠.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추가 인하 보류. 이 말들이 함께 나오는 순간 지금의 높은 주가 수준은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건 바로 이 조합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시차 반격,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붕괴.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분명 상승장이다. 하지만 하락장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무엇이 방아쇠가 되느냐다. 금리, 정책, AI,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네 가지가 핵심 변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공포에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승장에서 수익을 만들면서 동시에 하락장 시나리오도 같이 준비해 두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26년 시장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